네, 반갑습니다. 김진양입니다. 덥죠? 전 벌써 방전된 것 같아요. 진짜 더워요. 하루에 샤워 3번씩 해야 되는 상황. 반갑습니다. 더 건평하고 워크숍 피스리더 3기. 피스리더 1기, 2기 항상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외국인 분들도 계시던데 반갑습니다. 외국인 분들은 피스리더 지원한 동기가 진짜 궁금해요. 어인일로. 여러분들끼리는 인사 다 했나요? 그래도 잘 모르죠, 서로. 빨리 친해지세요. 제주도 가서 친해지면 안 됩니다. 그 전에 다 친해져야 됩니다. 제주도 가서는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그때는 안 더워야 될 텐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분단이다, 평화다, 통일이다, 이런 주제들이 낯설지 않아요? 낯설죠. 그래서 민망하고 미안해요. 이 주제가 여러분들에게 낯선 주제라는 것 자체가 제 입장에서는 늘 좀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런가?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학교 교육 속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영역이죠. 근데 우리 모두 분단을 살고 있긴 해요. 뭔가 조금 불안불안한, 뭔가 모를 많은 불편함이 이것으로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분단체제는 말입니다. 분단은 법, 제도, 질서, 문화, 환경, 이 분단, 구조, 분단은 체제가 됐어요. 체제, 전쟁체제인데요. 분단체제는 평화교육, 통일교육을 온전히 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단교육을 하죠. 미움을 가르치잖아요. 적대를 가르쳐요. 제가 툭 던져볼게요, 여러분. 남과 북이 있어요. 형제 자매였고 가족이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인데 어떤 사건 때문에 헤어졌어요.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전쟁이 있었고. 근데 아버지와 아들은 한 가족 관계인데 서로가 서로를 적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enemy, 적. 그래서 남과 북은 서로 적이에요. 분명히 한 가족인데, 한 형제 자매인데, 한 공동체로서 수천 년을 같이 살았는데 남과 북은 왜 적이죠? 제가 질문 던졌습니다, 여러분. 남과 북은 북과 남은 왜 서로 적입니까?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적입니다. 전쟁을 못 끝냈어요. 이 문제를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사실은. 제가 근본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 남과 북이 적이어서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적이에요? 쉽죠?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적이에요. 맞잖아요. 전쟁을 끝내면 되잖아요. 전쟁을 끝낸다는 게 종전이라고 그러죠. 종전. 왜 종전 못하죠? 왜 종전을 못할까요? 하면 되잖아요. 뭔가 불편하잖아, 전쟁이라는 것. 수많은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인데, 이런 이야기를 진지하게,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교육 속에서 이걸 잘 다루지 않아요. 그냥 나쁜 놈들, 찌질한 애들, 루즈들. 북은 그렇게 치부되면 되잖아요. 혹 북측 사람들하고 진지하게 대화를 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북측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저는 북에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대한민국 국가 공무원으로서 북측에 가장 장기 체류했던 사람이에요. 북측과 협상을 가장 많이 한 사람. 북측과 협상을 몇 번 했을까요? 그냥 툭툭
던져보세요, 그냥. 많이 했겠거니, 한 몇 회 정도. 북측, 예? 100번. 조금만 더 써봐요. 조금 더 쓰세요. 네? 이러다가 밤샐 것 같죠? 1400회. 여러분, 협상을 1400회 쓰면 술은 얼마나 먹었을까요? 같이 술 취해서 밤새 통음을 하고 아침 해가 떠오를 때 같이 끌어안고 있는 이런 상황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안 겪어봤으니 모르겠죠? 적지 않죠. 적지 않죠. 남과 북과 남은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요만큼의 다름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만나보지 못하고 관념 속에서, 생각 속에서 적이라 그래요. 전 그게 참 슬퍼요. 만나면 다 통하더라고.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만나게 해주면 돼요. 못 만나게 하잖아. 그리고 적이라고 가르쳐요. 이게 바로 분단체제예요. 분단체제. 매우 불편한 진실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카이스트에서 대학원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계기가 되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님 아시죠? 돌아가셨죠. 노무현 대통령님 모시고 청와대에서 대북정책 남북관계 국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년은 대통령께서 저를 불러서 김 박사, 대북정책 남북관계 재밌어요. 재밌을 리가 있습니까?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국정원 말 잘 들어요. 안 듣는데요. 말 잘 안 듣는데요. 김 박사, 인사를 해보면 어떡해요? 인사.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국정원, 방위사업, 정민주 평통같은 대통령 임명직이. 인사는, 한 사람의 인사는 100가지, 1000가지 정책을 좌우할 수 있는 엄청난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정책, 말 잘 안 듣는 부처들 진짜 말 안 듣거든요. 혹시 이 중에 자기 부모님이 고위급 관료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나 이 말 안 할 거거든. 그렇게 인사를 했었습니다. 인사는 조직과 행정, 예산을 다 봅니다. 그래서 안보부처 인사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인연이 돼가지고 계기가 돼서 직접 개성공단에 들어가서 개성공단과 관련된 북측의 모든 협상을 전담하는 협상단장을 했었습니다. 원래 북한학자였어요. 제 전공 영역은 평화체제. 어떻게 전쟁을 끝내고 어떻게 평화를 만들 것인가. 이런 거죠. 궁극의 국민은 무조건 행복해야 된다. 우리 공동체 성원들은 여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행복해야 된다. 국민의 행복. 정치학자의 꿈이잖아요. 그런데 도무지 전쟁 체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행복을 능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평화를 연구했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썼던 책들입니다.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평화체제를 어떻게, 분단체제를 어떻게 넘어서 전쟁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 평화번영과 국가안보. 이런 책들. 시집. 개성난 사람들. 북맹. 우리 모두 북맹이다. 북을 완벽하게 모른다. 북맹. 문맹 큰 맹처럼. 북맹. 북은 적이잖아요, 그냥. 전쟁 체제의 에너미, 적이기 때문에 적이라는 이미지 이외에 어떤 것들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북측 사람들은 A가 있어요. 보편적으로 북측 사람들은 정과 사랑이 많습니다. 눈물이 많아요.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하면 안 돼요. 고무찬양이 될 수 있어요. 아주 웃기는 체제예요. 진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팩트라 하더라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국가 미래전략 1945년 분단, 해방, 2045년 국가 미래전략을 썼던 책들입니다. 그리고 인간행복,
행복의 본질, 행복의 근원, 우리가 느끼는 행복감의 근원이 뭔지, 사람은 언제 행복한지, 행복감의 수많은 다양한 행복감의 공통된 근본 성질이 뭔지, 이것을 규명할 수 있는 국민행복 굉장히 쉽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책입니다. 저한테 주어진 주제가 이거였어요, 여러분. 광복 80년,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맞이한 대한민국의 비전. 저 진짜 고심 많이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저는 여러분들한테 먼저 방점을 광복 80년, 분단 80년을 평소에 잘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릴까 싶어요. 우리가 발 딛고 서는 현실을 좀 제대로 좀 정확한 인식을 좀 하셨으면 싶어서. 제대로 이걸 아무 이야기 안 합니다. 그 바탕에서 새로운 국제 질서는 다 들어보셨죠? 다극화. 들어보셨나요? 다극화. 미국이 힘이 좀 빠지는 것 같아요. 미국 말고 다른 나라가 힘이 좀 세지는 것 같아요. 이 다극화라 그럽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비전은, 좀 먼저 여기에 방점을 찍고 이 변하는 질서들의 핵심이 뭔지. 여러분, 이거 새로운 국제 질서 다극화 뭐 이런 개념들에 현혹되지 마세요. 다극화, 새로운 국제 질서는 어떤 건지 아세요?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똑똑해졌어요. 불의를 용납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힘센 나라한테 가서 고개를 숙였어요. 지금은 네가 틀렸어 이 자식아 라고 이야기해버려요. 똑똑해졌어요. 그게 다극화예요. 일극 패권이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네가 깡패야 임마, 너 나쁜 놈이야 이렇게 바로 이야기해버려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팩트로서.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인데요. 광복 80년, 분단 80년.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제 제가 왜 민망하냐, 왜 미안하냐, 분단체제가 이걸 안 가르쳤어요. 안 가르쳐요. 그래서 진짜 죄송스럽고 미안해요. 안 가르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다, 나만 모르는 게 아니고 다 몰라요. 그 이야기를 먼저 좀 들여보고 그 속에서 우리 현재까지 말씀드릴 겁니다. 혹시 주최 측에서 여러분들한테 영상 보내준 거 보신 분 있나요? 개성공단 사람들 뭐 2개 영상 혹시 재밌었나요? 그래서 오늘 개성공단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걸로 가름하는 걸로. 다극화, 워메리카의 운명 1시간 5분짜리인데 보신 분 있으세요?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십시오. 그 한 편의 영화에 다극화가 다 나옵니다. 다극화. 그 한 편 영화만 딱 보면 다 똑똑해졌구나. 누구나 다 이제 노를 외치는구나. 패권은 존립하기 힘들구나. 꼭 그 영화를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그 워메리카의 운명의 주연 배우가 누구죠? 제가 주연입니다. 여러 많은 학자들이 이 다큐멘터리식으로 이렇게 1시간짜리 만든 거예요, 역사. 미국의 쇠락이 어떤 것인지. 여러 많은 학자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거를 지지난해 영화관에서 틀다가 유튜브로 온라인에 바로 공유하자 해서 공유해놨어요. 웜에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2가지로 많은 강의 내용들 대체할 거고요. 제가 오늘 원하는 것은 여러분, 평소에 말입니다. 평소에 분단이다, 평화다, 북이다, 통일이다, 뭐든 이 분야에 대해서 진짜 궁금했던 게 있죠. 뭐든지. 어떤 질문이 다 받을 거예요. 준비된 질문들을 많이 해주길 바랍니다. 혹 강의 내용 중에 해소가 되는 것들은 뭐 해소되더라도 꼭 여러분들의 눈높이와 수준 속에서 질문을 많이 받고 싶어요. 그래, 거기에 맞게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들 꼭 생각해 하십시오. 자, 평화, 통일교육의 부재 가르치지 않더라. 진짜 죄송합니다. 구조와 제도 체제적으로 가르치지 않더라. 분단체제는 분단교육을 하더라. 적대를 가르쳐요. 미움을 가르쳐요.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떻게 왔죠?
사랑으로 왔잖아요. 사랑으로 왔어요. 인류의 진화의 역사는 사랑의 역사였어요. 근데 왜 싸우죠? 왜 싸워요? 너무 황당한 질문입니까?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왜 싸우는가? 왜 싸우는지 아세요? 무지. 무지 때문에 싸웁니다. 무지가 오해를 만들고 오해가 갈등을 만들어요. 사랑하기에도 바쁜 세월이에요. 사랑만 하기에도. 자, 광복 80년, 분단 80년. 지금부터 한번 강의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원래가 을사늑약 120년은 아시죠? 을사늑약, 이토 히로부미,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가 대한제국의 국권을 뺏어갔잖아요. 국방권, 외교권, 대한제국의 국권을 뺏어갔어요. 을사늑약이라고 합니다. 최영현이죠. 을사늑약 120년인데 저것은 2025년 현재 진행, 을사늑약의 본질은 2025년 현재까지도 현재 진행의 속성을 갖고 있다.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모르는 역사입니다. 어떻게 관통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긋지긋한 전쟁 체제 끝내자. 뭐냐면요,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실현하자는 이야기가 한마디로 분단을 끝내고 통일하자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분단이라는 건 여러분, 분단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북의 분단은 전쟁 체제라는 거예요. 그게 불편한 거예요. 적이라는 거죠. 한 가족인데. 대한민국과 일본도 분단되어 있죠. 바다를 중심으로 분단되어 있잖아요. 근데 정상적인 관계에 불편하지 않아요. 대한민국하고 중국도 서해를 중심으로 분단되어 있잖아요. 정상적인 관계예요. 남북도 휴전선을 중심으로 분단되어 있죠. 남북의 분단은 한중, 한일 간의 분단과 다른 속성이 하나 있어요. 적대 관계라는 거. 적이라는 거. 그 적의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쟁을 못 끝냈기 때문에 1953년 7.27 휴전협정. 전쟁의 일시적 정지. 그래서 정전협정이라고 합니다. 휴전협정, 정전협정. 전쟁을 못 끝냈기 때문에, 종전을 안 했기 때문에 전쟁 중인 거예요. 국제법적으로 한반도는 전쟁 중이다. 이걸 우리는 지금 사실은 열전은 아니지만 사실은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편하냐면요. 트럼프가 왜 자꾸 김정은을 만나려고 하죠? 이유가 뭘까요? 트럼프가 계속 만나자 그러잖아. 야, 좀 만나줘. 내 평양 갈게. 평양에서는 오지마 이러고 있어요. 왜 그러죠, 트럼프는? 트럼프가 자다가 미사일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어요. 왜? 전쟁 못 끝냈잖아요. 호시탐탐 적화 야익을 노리는 북한. 우리도 불안하잖아요. 군사적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선전포고 없이. 전쟁 중이니까. 전쟁 중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끝내야 되잖아요. 이게 불안합니다. 제발 좀 전쟁 끝내고 평화를 실현하자. 우리는 단 한 번도 실질적인 평화를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평화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평화를 살고 있지 못해요. 단 한 번도 평화를 살아보지 못해서요, 사실. 평화를 토대로 나아가자. 민망한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통일 그러죠. 휴전선 아물고 남과 북을 하나로 합친다? 상상이 되세요? 그 엄청난 혼란이? 언젠가는 뭐 그렇게 가야 되겠죠? 평화가 통일이라는 개념을 꼭 가지십시오. 평화가 통일이다라는 거. 평화공존, 평화번영의 수십 년 과정 전체가 통일이다. 평화공존, 평화번영하는 수십 년의 과정 전체가 통일이다. 사실은 눈앞의 현실로서는 평화가 통일입니다. 전쟁을 끝낸다는 게 통일이에요, 사실. 마찬가지. 남북의 통일로 독립을 완성하자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많은 독립운동가들은 해방이 되자마자 분단되었기 때문에 온전한 독립으로 보지 않았어요. 미완의 독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게 궁극의 과제인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을사능력 120년 시험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큰 질문은 이겁니다. 현재 진행이 직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달딛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분단은 적대와 전쟁 체제더라. 외세의 패권이라는 게 있더라. 한반도의 분단과 외세의 패권에 대해서 학교에서 촘촘히 가르칩니까? 잘 안 가르치죠? 죄송해요. 민망한 부분입니다. 그냥 요 정도는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딛고 있는 현실을 이 정도는 꼭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분단의 기원. 외세가 갈랐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것 같아. 외세가 갈랐다. 근데 어떻게 갈랐죠? 잘 모르겠어. 미소, 냉전 체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허구입니다, 허구. 한반도의 분단은 철저히 기획되어졌습니다. 만들어졌어요. 누가 한반도의 분단을 만들었을까요? 누가 기획했을까요? 안 가르치는 영역이에요. 안 가르쳐요. 학자로서, 과학, 진실을 추구해야 되는 학자로서 가장 분노하는 짓입니다. 왜 분노하는가? 국민은 국가의 주인이에요. 우리가 주인이에요. 우리는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될 권리가 있잖아요. 내가 주인인데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가르쳐. 국민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 지점이 굉장히 분노스러워. 진짜 국민을 국가의 주권자, 주인으로 섬기는가? 반드시 제대로 가르치던 얘기인데 안 가르치더라. 라는 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두 전범국가, 전쟁 범죄를 일으켰던 전범국가 두 나란히 있습니다. 독일, 일본, 전범국가 나란히 필리핀의 수백만에서 연창회를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 독일을 전범국가였기 때문에 연합국, 미, 영, 중, 소 연합국은 독일을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가지고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시켰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45년 2월 얄타 회담의 결정입니다. 얄타 체제. 그럼 똑같은 맥락, 똑같은 이치대로라면 전범국가였던 일본을 분단시켰어야 되잖아요. 일본은 분단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분단되어졌어요. 우리는 식민지였잖아요. 왜 일본은 분단을 몸에 냈고 우리가 분단되었을까요? 이 문제의식을 가져본 적 있어요? 학교에서 안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45년 2월 얄타에서 독일 분할을 결정했던 것처럼 일본도 전범국가이기 때문에 분할하자, 분단시키자라는 국제적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 있나요? 안 가르쳐요. 또 분노스러운 지점이죠. 용서가 안 돼요. 일본도 분단시키자, 분할하자라는 국제적 합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45년 7월 독일의 조그만 도시 포츠담에서는 일본의 사분할을 합의했어요. 포츠담 회담 때서 했던 합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포츠담 회담은 알아요. 근데 포츠담에서 그런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요. 안 가르칩니다. 인간의 인식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얼마나 나약한 줄 아세요? 주면 주는 대로 받아들이잖아요. 얼마나 수능적이에요. 그걸 가르쳤으면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안 가르쳐요. 왜 안 가르칠까요? 나쁜 놈들. 나쁜 자식들. 홋카이도 도호쿠는 소련이 들어간다. 강북 안산에는 미국이 들어간다. 시코쿠는 장개석에 중국이 들어간다. 규슈 주코쿠는 영국이 들어간다. 도쿄는 미, 영, 중, 소가 사분할한다. 이 포츠담 회담에서의 이 일본 사분할 합의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깼을까요? 이 합의를 누가 깼을까요? 툭 던져보세요, 그냥. 미, 영, 중소의 합의예요. 일본은 수명해야 되잖아요. 어느 한 나라가 이걸 판을 깨버렸어요. 일본 전체를 다 먹어버리겠다.
누구? 미국. 이제 그 역사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45년 2월 얄타에서 독일 분할이 결정되었을 때 당시 일본의 총리가 고노에 후미마루 총리입니다. 고노에 총리는 천황에게 보고를 해요. 폐하, 큰일 났습니다. 독일이 분할 결정됐습니다. 다음 차례는 일본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패전이 불가피합니다. 패전 불가피론을 주장하면서 당시에 전쟁 중이었던 미국과 러시아, 소련과 영국과 비밀 협상을 시작해야 됩니다. 일본의 분할을 막고 천황대를 지키기 위해서는 미국과 소련과 영국과 비밀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 협상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 출혈 전쟁을 해야 됩니다. 한쪽에서는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르면서 한쪽에서는 협상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의 손을 덥석 잡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요 단순한 이야기를 왜 우리는 안 가르칠까요? 한반도의 분단은 누가 기획했을까요? 일본이 기획했어요. 일본이. 그리고 미국이 밀어붙였어요. 안 가르쳐요. 학자로서 가장 분노하는 지점입니다. 국민을, 주권자 국민을 이 이야기를 왜 하지 않는가? 이런 역사를 가르치면 안 된대요. 이런 역사가 이념적입니까? 참 어처구니 없죠. 이미 당시의 일제군부, 당시 일본은 말입니다. 미소의 충돌 지점을 조선의 38도선, 조선의 38선을 가른다. 일본 전체는 철저히 미국화한다. 미국이 이제 덥석 물었죠. 보세요. 45년 7월 포츠담에서 미영 중소가 일본을 사분할하자라는 합의를 하고 있을 때 사실 미국은 이미 일본 전체를 먹겠다라는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신에 조선의 38선을 그 중심을 가르겠다라는 미국은 자체선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미국 당시에 현재 펜타곤은 당시의 전쟁성입니다. 이 전쟁성의 작전국장 쟈니 헐선인데요. 한반도 분할 점령선을 이미 갖고 있었어요. 헐선이라고 합니다. 헐선의 내용이 뭐냐? 만주는 소련과 가까운데 포기한다. 일본 본토는 반드시 미국이 다 먹어야 된다. 살림은 원래 소련권과 준다. 조선에서는 서울은 반드시 먹어야 된다. 38선이에요. 이 38선을 제안했던 게 일본이에요. 일본 전체는 완벽하게 친미로 가면 되고 38선의 유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38선의 유래. 얼사늑약이 왜 120년 현재 진행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청일전쟁이 있었죠. 1894년. 청일전쟁 당시 일본은 청나라에게 조선을 우리 싸우지 말고 나눠 먹자. 39도선을 중심으로 나눠 먹자. 일본이 청나라한테 제안했던 선입니다. 근데 청나라가 노했어요. 우리는 이 역사를 배운 적이 없어요. 딱 10년이 지났습니다. 로엘 전쟁. 러시아, 일본이 전쟁을 했어요. 영국이 간섭하죠. 영국과 일본은 비밀 협상을 했죠. 그때 제안했던 게 러시아와 일본한테 제안하죠. 싸우지 말고 나눠 먹어라, 조선을. 38도선을 중심으로 나눠서 38선 이북은 러시아가, 38선 이남은 일본이. 우리가 모르는 역사예요. 지들끼리. 그러면서 영국과 일본은 비밀 협상을 했습니다. 1904년. 영국은 조선에 대한 일본의 식민 지배를 용인한다. 대신에 인도에 대한 영국의 독점적 식민 지배를 일본도 용인한다. 나눠 먹었죠. 영일 비밀 협상입니다. 딱 1년이 지났어요. 1905년 일본의 카스라 수상과 미국의 육군대장 테프트 육군대장 카스라 테프트 밀양. 시어도 루즈벨트는 미국 역사상 최대의 외교 사절단을 일본에 파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카스라 테프트 밀약을 맺었죠. 미국은 조선에 대한 일본의 식민 지배를 용인한다. 대신에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식민 지배를 일본은 용인한다. 조선과 필리핀을 일본과 미국이 나눠 먹었죠. 카스라 테프트 밀약입니다. 1904년에 영일 비밀 협상, 1905년
미국과 일본의 가스가 특정 미력. 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의 적극적인 방조 속에서 이토 히로부미는 1905년 얼사늑약을 밀어붙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이야기를 안 가르치죠? 우리는 알아야 될 권리와 의무가 있잖아요. 35년 조선의 식민지배는 미국과 영국이 철저하게 일본을 도와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그런데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체제를 만들겠대요. 해야 될까요? 120년의 역사잖아요. 지금은 다르잖아요. 다를까요? 다를까요? 가장 처참한 게 뭡니까?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피눈물 나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르쳐요. 분단의 본질을 엄폐, 왜곡하기 위해서. 꼭, 여러분들 꼭 애조 보고서는 기록하시고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이버다, 다음에다 포털에서 반드시 검색하셔서 5분이면 됩니다. 명성황후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우리가 아는 명성황후 씨의 사건은 말입니다. 거짓이에요. 일본의 낭인들이 아니었어요. 일본의 외교관들, 정규 군인들, 일본의 언론사 기자들의 작품이에요, 그거. 애조는 그 현장에 있었던 일본인이 일본 본국의 그 상황을 정리해서 보고한 문서입니다. 꼭 읽어보세요.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 인식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몰랐던 역사들,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초반부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이런 이야기들밖에 없을 거예요. 처음 듣는 이야기. 분단의 본질을 엄폐했다라는 것. 꼭 애줘서 보십시오. 이토 히로부미가 내렸을 때 1909년 11.6 하얼빈 안중근 의사는 쐈어요. 우리는 말입니다. 안 의사께서 죽인 이유 15가지가 있어요. 이 1번부터 15번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왜 쐈는지 제대로 하나하나 꼭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토를 쏜 것이기도 하지만은 미국과 영국을 쏜 거예요. 우리말로 출혈전쟁, 천황제를 지키려고 미, 저들의 패권 때문에 우리가 작살났다라는 거. 미국을 욕하면 안 되죠. 일본을 욕하면 안 되죠. 욕하지 않아요, 저는. 패권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 패권. 모든 인간은 존엄합니다. 인간의 존엄성.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그 원 의미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이 평등하다는 거예요. 국가는 뭡니까? 5천만 국민의 존엄체의 국가예요. 그 국가의 존엄을 유린한 것이 바로 패권이에요. 그 패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반패권, 자주, 독립. 모든 인간은 자기 존엄성을 갖고 있어요. 자유와 평등, 가치. 이게 국가의 자주 독립이에요. 광복 80년인데, 일본이 분단되지 않고 조선이 분단되어졌을 때 그렇게 이미 우리들의 운명은 정해졌었고 8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분단 체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것. 남 탓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문제예요. 국제정치, 패권의 질서들. 우리가 똑똑해져서 넘어서야 될 문제입니다. 미국 탓할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일본 탓할 문제가 아니에요. 역사의 상황은 제대로 이해하되 제대로 파악하면 우리가 돌파해야 되겠죠. 우리 문제라는 거, 결국 우리 문제라는 거 꼭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Occupied territory of Korean South, purpose of occupation. 점령입니다. 제대로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논쟁할 게 없어요. 일본 땅을 점령했던 것처럼 조선도 점령한 거예요. 해방자냐, 점령자냐, 논쟁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아직도 논쟁해요. 웃기는 이야기죠. 군사적 목적으로 돌아왔던 거예요. 일본은 미국에게 패전했기 때문에 조선을 뺏긴 겁니다.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인식입니다. 자신들이 미국에게 전쟁에 졌기 때문에 식민지를 뺏겼다고 생각해요. 미국은 전쟁을 이겼기 때문에 식민지를 뺏어갔다고 생각해요. 이해되세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생각이 달라. 해방됐다고 얘기해요. 여기에는 어떤 이념이 없어요. 그냥 역사적 팩트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은 대부분 저항하잖아요. 분단에. 일본을 갈라라. 왜 우리를 가르느냐. 다 저항해요.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분단에 저항하죠. 분단에 저항하니까 민족이 독립운동지사, 민족의 뭐 알만한 지도자들이 자꾸 분단에 저항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죠. 안두희는 소속 자체가 육군 포병소의 안두희는 미 방첩대 CIC 소속이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승만은 이 안두희를 백범 선생 시해 6개월 만에 2계급 특진시켰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안두희는 2계급 특진을 했어요. 뭐 그런 역사가 있을까요? 민족의 독립운동 지사를 쌓았는데 어떻게 특진시켜주죠? 뭔가 괴가 안 맞잖아. 괴가 맞죠? 테러리스트 쏴버렸잖아요. 누구의 시각입니까? 일본의 시각이잖아요. Who governs? 누가 권력을 잡았지? 그래서 그 분단 체제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분단 권력이 누가 된 거야? Who governs? 권력 이론. 어느 공동체를 이해할 때 말입니다. 누가 권력의 중심에 있지?를 보면 그 체제가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명은 선생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명은 선생은 30년 홍콩공원에서 일본의 전쟁 영웅 시라카와 요시노리, 일본의 전쟁 영웅입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상해에서 전 중국을 다 장악하겠다고 퍼포먼스를 하는 그 엄청난 기념식장에서 폭탄을 던져서 폭사시키죠. 시라카와 사령관은 죽었습니다. 장교에서 이런 평가를 했었죠. 죽음을 택해서 오직 하면 가장 좋은 길 포착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게 마지막 유서예요. 쓰고 갔거든. 자기 아이들한테, 모순과 담이라는 애들한테는 이런 편지를 썼어요. 너희들 배가 있다면 드날리고 찾아와서 슬퍼하지 말아라. 24살 때예요. 24살 때. 목숨을 걸고 저렇게 어느 독립운동가 명은 선생은 저렇게 조개와 같이 거사를 치렀는데요. 누군가는 명은이 죽였던 시라카와 요시노리 사령관이 너무 허무해서 자기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시라카와가 죽었다는 소식에 좌절해서 울면서 자신의 이름을 한 번 더 개명했던 사람이었어요. 시라카와 요시노리. 시라카와 요시노리가 죽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갖다 쓴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들어보셨나요? 백선엽입니다. 백선엽. 백수를 누렸어요. 백수. 국립대전 현충원에 묻혀 있어요. 시라카와 요시노리. 간도특 쓸 때. 잘 한번 보겠습니다.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정부 수립됐어요. 대한민국 무력의 가장 큰 정예 무력, 육군 참모총장 1대 21대까지 보겠습니다. 이영준, 대저, 최병덕,
3대, 4대, 5대, 6대, 7대, 21대까지. 다 뭐죠? 친일파가 아닙니다. 민족의 반역자들입니다. 정치학적 용어를 제가 쓰는 거예요, 지금. 정치학적 용어입니다. 민족의 반역이에요. 천황의 중성이었잖아요. 일본인들보다도 더 조선인들을 탄압했던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다 1945년 8월 15일 당시의 일본 제국주의 군대의 장교들이었을까요? 왜 이럴까요? 21대 이세호 1979년까지 근무했습니다. 해군 공군은 어떨 것 같아요? 들여다보기가 민망해요. 들여다보기가 민망해요. 여러분, 이들에게 조국은 어디였을까요? 이들에게 조국은 일본이었습니다. 이건 비단 대한민국만의 역사가 아닙니다. 비슷해요. 백선엽. 이 영역을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참담합니다. 처참해요. 마주하기 싫은 역사예요. 그런데 인간은 존엄성이 있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발딛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여기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국민적 상식으로도 당연한 건데도 안 된다는 것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일제히 주구들을 키웠고 그 일제히 주구들이 분단의 주가 되었습니다. 토해가 되었죠. 민족을, 공동체를, 역사를 부정했던 사람들입니다. 아예 자기들의 뇌리 속에, 가슴 속에 가치관으로서 다 부정했던 사람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데 왜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홍보해주죠? 괜찮다고? 왜 노량수산시장 가지고 왜 그 물을 떠먹죠? 대통령실 일선으로 썼잖아요. 안전하다고. 가만히 있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왜 이럴까요? 왜 이러죠? 여러분, 1945년 해방이 되었어요. 일본에 강제 징병, 징용 끌려갔던 수많은 조선인들이 있었습니다. 남과 북으로 분단되기 이전의 조선, 끌려갔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일본에 진주했던 미 군정이 보내지 않았던, 잡아버렸던 제1조선인들, 제1조선인, 분단 이전의 조선인들입니다. 250만, 300만. 똑같이 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어가지고 일본 군대가 철수하고 여기에 살았던 150만이 넘었던 엄청난 일본인들, 그들은 다 일본으로 돌아갔을까요? 다 어디로 금계 영역이죠. 엄청나게 많았던 사람들 35년씩 민지를 했어요. 여기에 모든 자산이 있어요. 물적 토대가 다 여기 있어요. 처분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35년의 역사 속에서 여기에서 태어나가지고 여기에서 일본을 살고 여기에서 모든 걸 이루었는데 패전했다고 일본 가래요. 일본을 갈 수가 없어요. 여기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신분 세탁하고 조선인 이름을 가지면서 여기 들러붙은 사람들 어느 정도 될까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교회를 만들고 사학을 만들고. 진짜 우리는 독립했던 건가요? 웃기죠. 처참하죠. 중요한 건 알아야 된다는 거, 우리가. 그 상황을 알아야 된다는 거.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박정희가 죽었어요. 79년 10월 26일 날. 일본의 외교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일본 제국 최고의 군인이 죽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일본의 외교관이 저렇게 얘기했어요. 2차 세계대전에 전범국가 일본, 그들이. 박정희도 일본군 제국주의 군대 장교였지 않습니까? 간도에서 독립군들 토벌했지 않습니까? 정보장교.
박정희 대놓고 얘기했었어요. 일본 군인이 전황 절대주의하는 게 뭐가 나쁘네? 국수지가 왜 나빠? 궁극주의가 왜 나빠? 그런 일본. 만주 공관학교 들어갈 때 혈서를 썼어요. 박정희는 혈서를 썼어요. 내 비록 나이가 많지만 뽑아만 준다면 조국을 위해서 충성하겠다. 천황폐의 견마지로 천황폐 소아말이 되겠다. 이 조국은 어디입니까? 일본이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명이에요. 제 고향 대구에 가면 반신반인이 알면 이럴 수 있을까요? 모르잖아요.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가능한 거죠. 독도. 미국이 65년 한일회담 열어가지고 한일 관계 정상화라고 막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박정희한테 압력을 넣었어요. 빨리 일본과의 문제 다 풀어버리고 식민지를 다 끝내버리고 국교 정상화하라고 오다를 받았어요. 박정희가 JP 김종필을 일본에 보냈어요. 한일 국교 정상화하자 그랬어요. 일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독도 내놔라. 잘 하셔야 됩니다. 일본이 독도를 내놓으라 그랬어요. 독도를 내놓으래요. 그래서 박정희하고 김종필이 밤새 고민해요. 독도를 줄 수는 없잖아. 국민들 때문에. 국민 여론 때문에. 그래서 묘안을 냈어요. 묘안을. 일본이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박정희가 JP를 통해서, 김종필을 통해서. 아, 저 독도가 진짜 골치 아프다. 줄 수는 없다. 군사작전 해가지고 TNT 수천 톤 까부셔가지고 독도를 폭파시켜서 동해에 수장시키자. 이걸 협상을 했어요. 참담하죠. 우리 모르잖아, 근데. 안 가르치잖아.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죠. 차라리 폭파하자. 일본이 제안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제안했다는 걸 아십시오. 일본 방위상 고노타로 육자회담 멤버였어요. 저도 육자회담 참여했었고요. 한 3번 정도 만났던 적이 있는데, 이 고노타로 방위상 출신, 우리 국방부 장관입니다. 일본 국방부 장관 방위상 집무실에 한반도 지도가 딱 걸려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서울린 우호, 뭐를 생각할까요? 미국이 뺏겼잖아요. 다시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한국전쟁 때 일본이 미국에게 협상을 제안했어요. 전쟁이 끝나면 조선을 다시 일본이 식민지배 통치할수있도록 도와달라. 협상을 했어요. 6.25 참전 대가로, 한국전 참전 대가로 미국이 한반도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파병은 물론 전쟁에 개입했어요. 자명했을 마다 요시로가 메가더에게 요청서를 보내면서 동양이 제일 잘한다. 뭐 미국이 태평양 건너 여기까지 신경 쓰냐. 우리 일본이 대리 통치할게. 전쟁 끝나면 우리한테 다시 맡겨달라. 여러분, 이걸 가지고 미국과 일본이 협상을 했어요. 미국과 일본이 진짜 나쁜 놈들이죠. 누가 가장 처참합니까? 무엇이 가장 참담합니까? 우리는 이걸 몰라요. 안 가르치잖아. 무지, 인식의 부재, 무지. 미국과 일본을 탓할 게 아니죠. 우리가 알아야죠. 너 왜 그랬냐? 몰랐다. 다들 잘 아실 거니까. 우리 공동체의 역사에 공통분모 있다라는 거. 공화국 프랑스는 관용을 건너지 않는다. 정의를 세우는 것. 정의를 제대로 세우는 것이 통합이죠. 정의를 제대로 세우는 것이 통합입니다. 들어보셨을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분단은 거짓, 왜곡, 폭력의 역사더라. 우리가 일상에서 잘 범접하지 않는 이야기들입니다. 불편한 이야기들이죠. 무거운 이야기죠. 근데 아셔야 되잖아요. 최승호 PD가 옛날에 자백이라는 다큐 영화를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청에 근무했던 유우순 씨를 우리 검찰과 국정원이 어떻게 간첩으로 조작했는지 그 사건, 영화를 찍었는데 그 영화의 마지막 엔딩 크레딧 쫙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58년 진보당 조봉암 사형집행 2010년 무죄, 신몽규 이중간첩 사형집행 2010 무죄, 민족일보 조영수 사형무죄 2000년 무죄. 세 번째잖아. 네 번째잖아. 다섯 번째잖아. 간첩단 사건들. 재심만 넣으면 다 무죄예요. 왜 이럴까요? 이 수많은 간첩단 사건들은 다 왜 무죄가 될까요? 다 만들어졌으니까. 조작 만들어졌으니까. 어떡하죠? 이 사람들이 무죄 돼가지고 살아옵니까? 저 가정이 복원됩니까? 그거보다 더 큰 거. 저 수많은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몇 달 동안 계속 수많은 언론을 통해서 반복의 이데올로기들을 국민들한테 심었잖아요. 그것이 복구가 됩니까? 복구 안 돼요. 혐오를 심었잖아요. 적대감을 심었잖아요. 그럼 복구가 안 돼요. 분단체제라는 거.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뭔지요? 전쟁체제라는 거. 전쟁이 안 끝났기 때문에. 최소한 전쟁 상태를 좀 끝내야 정상성들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동물입니까? 인간은 동물이다라는 명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은 동물이다. 매우 폭력적인 이데올로기입니다. 인간은 동물이 아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정리해 볼까요? 인간은 동물이 아니다. 인간은 인간이다. 인간은 동물이 아니다. 인간은 인간이다. 인간이 인간인 것은 사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사회 도덕과 인간 윤리를 배우고 가르쳐요. 왜?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 너가 있어야 내가 있잖아요. 사회와 공동체를 만드는 이유는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겁니다. 인간이 인간인 것은 인간의 윤리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인간은 동물이래요. 왜 이런 이데올로기를 계속 심을까요? 패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강대국의 약소국에 대한 패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인간은 동물이야라는 말도 안 되는 거짓을 심었어요. 거짓을. 마찬가지입니다. 악법도 법이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악법도 법이다. 아닙니다. 악법은 악법입니다. 악법은 악이에요. 법의 존재 이유, 국민을 위해서잖아요. 존재 이유, 근거 자체가 국민을 위해서인데 국민을 악으로 만들어버리죠. 악법은 악법으로 다 악이죠. 폐지돼야 되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2024년) 내란 윤석열 정부 시절에 미국 CIA가 도청을 냈잖아요. 뉴스는 보셨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CIA 도청 이러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걸 발견해버렸네요. 진짜 미안합니다. 당시에 민주당이 미국의 도청을 비판했어요. 민주당이 청와대 대통령실에 대한 미국의 CIA 도청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당시 국힘이 독버섯 같은 친북단체와 뭐가 다르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힘은 미국의 대통령실에 대한 도청은 당연한 거 아이가? 라는 입장입니다. 이해할 수 있으세요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권의 성격에 대해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 것을 안전하다라고 막 예산을 쓰잖아요. 윤석열이 미국 갔어요. 정상회담 했습니다. 미국 기자가 물었잖아요. 바이든이 도청 재반 약속했냐? 한국에 질문을 했어요. 윤석열이 어떻게 답변했죠? 윤석열이 그 현장에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미국은 친구다. 괜찮다. 부끄러움, 민망함은 누구의 몫이죠? 존엄 있는 국민의 몫이죠. 윤석열은 왜 미쳤을까요? 확신범이잖아요. 확신범. 사회 구조를
제도적으로 몰락시켰잖아요. 확신범. 분단체제, 전쟁체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짓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미국 가 있는데 왜 CIA 국장이, 왜 FBI 국장이 검찰총장을 만납니까? 왜? 한미 정상회담을 미국 워싱턴 가 있는데 이 CIA 국장이, FBI 국장이 일주일 간격으로 돌아가지고 검찰총장을 만났어요. 윤석열은 바로 대권 바로 가죠. 미국은 무슨 짓을 했을까요? 전쟁 끝내자고 이야기하면 반국가 세력이래요. 전쟁을 좀 끝내자 제발 이러니까 전쟁 끝내자는 세력은 반국가 세력이래요. 저는 그런 여담 삼아 이야기합니다. 이 윤석열에게 휴전, 정전, 종전 이 세 개의 개념적 차이를 알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모를 것 같아요. 알까요? 아무 생각 없잖아요. 아무 생각 없잖아요. 매일 술 먹었잖아요. 집무실 바로 옆에 침대가 있었어요. 하루 종일 잤어요. 나라 꼴은. 그래도 되잖아요. 전쟁 체제인데. 뭘 하고 싶었죠? 젤렌스키처럼 전쟁 계엄을 하고 싶었잖아요. 전쟁 계엄. 가장 극악무도한 전쟁 체제. 전쟁 계엄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비상계엄은 전쟁 계엄에 실패했기 때문에 전쟁 상황, 북의 도발을 유도해서 전쟁 계엄 때려버려가지고 영구 집권하려고 했는데 북이 안 말려들었어요. 안 말려들었어요. 끝끝내 계속 참아버렸잖아요. 전략적 인내. 북은 전략적 인내를 해버렸어요. 말리면 큰일 난다. 진짜 전쟁 난다. 그러니까 전쟁 계엄이 실패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겁니다. 전쟁계엄, 목적 전쟁으로 실패해서 추진했다. 선제도 대법원, 우리 군이, 우리 국정원이 전단을 뿌리고, 보내고, 오물풍선 날아오면 원점 타격한다. 근데 군이 말을 안 들었어요. 계속 개개버렸어요. 누구 말을 들었을까요? 당시에. 합참은 누구 말을 들었을까요? 미군 말을 들었잖아요. 미군 말을. 미군이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무인기 보내고, 삐라 살포하고, NLL 포사격하고 안 하기로 했던 거 서북보수 끝끝내 안 말려들어 버렸어요. 주요 인사 간동 같은 애들 잡아가지고 죽여버리고 북측의 소행으로 몰아가 버리고 이게 짐승적 사고잖아요. 5천만 국민들 그렇게 소용돌이 속에 내몰려고 했다라는 거. 미군 사살해가지고 북한 소행으로 조작해버리고 북한군 옷 입혀가지고 우리는 그 어마어마했던 전쟁의 강을 건너왔어요. 우크라이나 보셨죠?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얼마가 죽었죠, 지금? 우크라이나 인명피해, 우크라이나 인명피해 250만입니다. 그 짓을 하려고 했어요. 외환죄를 물어야 됩니다. 이런 게 가능한 이유가 뭐죠? 이게 가능한 상황의 근본 전제가 있어요. 이런 게 가능한 이유가 전쟁체제라는 거. 전쟁체제라는 거. 정상적인 체제가 아니라는 거. 언제든 전쟁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진짜 불편한 이야기죠. 궤적을 다 그려서 보냈어요. 안 말렸어요. 보내면 미국을 때리겠다 그랬죠. 또 보내면 미군이 책임져라. 미군의 승리 있었을 것이다. 미군이 져야 된다. 우리는 저 어마어마했던 전쟁의 위기를 진짜 과거의 역사가 미래를 살린 것처럼 진짜 가장 힘들었습니다. 저 시기 우리가 건너올 때 일촉즉발 언제 터질지 모른다라는 거. 그 당시에 저희들이 두 가지를 빌었어요. 절대 북이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미군이 진짜 잘해야 된다. 미군이 진짜 잘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많은 토론에 가가지고. 주한미군이 그나마 작전권을 갖고 있어서 이 정도의 전쟁은 막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얼마나 참담합니까? 진짜 작전권을 윤석열이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네. 젤렌스키처럼 되고 싶었던 윤석열. 전쟁개혁. 그래서 결론입니다. 분단체제. 전쟁이 끝나지 않던 분단체 전쟁체제죠. 전쟁 상태를 방치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전쟁 상태를 방치하고 민주주의가 가능할까요? 법치는? 정의는? No. 전쟁 상태를 방치하고 이게 가능할까요? 안 되죠. 전 평화는 국민 생존권, 국민 주권, 국가의 주권, 주권이더라는 거. 적극적으로 국민이, 주인인 주권자가 평화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민주공화국이요. 민주공화국의 정상 운영에서 평화가 필요하고 전쟁 체제를 넘었어요. 즉, 전쟁을 끝내야 온전한 평화가 진짜 온전한 민주주의가 시작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쟁 체제 속에서는 국민 기본권들이 유린됩니다. 유린돼요. 국민 기본권. 자, 유일한 선은 알미요. 유일한 악은 무지다. 거꾸로 한번 읽어보세요. 알미 선이고 무지가 악이다. 근데 분단체제는 구조적으로 안 가르쳤어요. 우리들이 다시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민망하고 미안하고 죄송스럽다는 거예요. 체제로서, 구조로서, 법제로서 안 가르쳐요. 우리는 주권자가 진짜 맞는가? 스스로 이제 주권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야기해야 되죠. 자, 미국 역사상 가장 이상한 대통령이 들어왔어요. 미국 역사상 가장 이상한 대통령이라는 거 말입니다. 아주 일관된 이야기인데요. 한 가지만 보더라도 그래요. 트럼프는 일기 때도 그렇고 계속 북측하고 정상회담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미국 대통령 중에 북측과 정상회담을 요구한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독특해요. 이거 길어지는데 냉전체제는 흑우였다. 냉전체제는 흑우였다는 거. 우리는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질서를 냉전체제, 양극체제라고 그러죠. 그렇게 배웠죠. 냉전체제, 양극체제는 누가 만들었죠? 미국이 만든 겁니다. 보세요. 2차 대전 직후에 미국이 전 세계 GDP 59%였어요. 소련이 21배였어요. 이 양극이 될 수 있어요? 군사적으로 유럽 중심의 세계 질서를,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흑우적 체제를 갖다 놓은 게 양극체제, 냉전체제였어요. 그래서 같은 연합국이었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를 무기를 쓰셨던 2차 대전에서 유럽에서 연합국이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나라는 소련이었어요. 당시에 전쟁이 끝나고 전 유럽의 국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유럽의 여론조사. 어떤 물음이냐? 히틀러, 나치를 물리치고 연합국이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나라. 전 유럽의 91%가 소련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전 유럽인들이 91%가 소련 때문에 이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소련을 가상의 첩국으로 만들어 놓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군사동맹체제, 나토를 만들죠. 소련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도 끼워도 같이 하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도 좀 끼워도 같이 하자고 얘기했어요. 근데 미국이 안 돼. 니 때문에 만드는 거야. 넌 빠져 임마. 니 왕따야 이 자식아. 나토에 안 끼워줘요. 왜 이랬을까요? 왜? 군사적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토가 만들어지니까 소련을 적국으로 딱 설정해버리니까 소련도 어떡합니까? 바르샤바 조약국을 만들잖아요. 왜 그런 전쟁이 끝났으면 화해하고 협력하고 평화의 질서를 만들었어야 되잖아요. 새로운 적국을 설정해놓고 냉전체제, 즉 전쟁체제를 계속 유지해왔단 말입니다. 냉전체제는 흑우적 체제였다. 무엇을 추구하는가? 잘 기억하십시오.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이미 미국은 위대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쇠락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정치력, 군사력, 경제력, 전 세계 리더십 측면에서 매우. 근데 전 세계에서 미국의 힘을 가장 강성하다고 믿는 압도적인, 미국 국민들보다도 더 미국의 힘은 위대하다고 믿는 1, 2, 3위 국가가 있어요. 1위가 어딜까요?
일본 3위입니다. 1위가 어딜까요? 우크라이나. 2위가 한국이에요. 미국인들이 믿는 것보다 더 미국의 힘이 강대하다고 믿는 그 신화에 빠져 있는 세 나라. 1위 우크라이나, 2위 대한민국, 3위 일본. 왜 이럴까요? 맹신. 다시 미국 위대하게 몰락해가는 미국의 재건이죠. 쇠락해간다 이겁니다. 트럼프가 하고 싶은 것, 이 세 가지죠, 세 가지. 트럼프는 사실은 독특합니다. 진짜 독특합니다. 이 양반의 네오콘들과는 거의 전쟁입니다. 네오콘들과는. 적대적 관계에 있다는 거. 공존하면서 적대적 관계에 있다는 거. 적과의 동침. 트럼프는 이걸 줄이고 싶어요. 1800조. 광의적 국방 예산입니다. 미국의 광의적 국방 예산 1년에 1800조를 씁니다. 우리나라 1년 정부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6, 700조 사이 됩니다. 트럼프는 이게 이상한 돈이라 그래요. 왜 1800조 쓰냐? 줄이자 좀. 이거 쓰는 거는 다른 게 아니죠. 전 세계에서 군사적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좀 줄이자. 전 세계에 있는 미군들 좀 풀어드리자. 왜 유럽에, 왜 아프리카에, 왜 남미에, 왜 동남아에, 왜 중동에 미군이 나가 있냐? 다 풀어드리자. 그럼 이거 줄일 수 있지 않겠냐? 미국만 좀 지키자 좀. 다른 나라에 좀, 감나라, 배나라 좀 하지 말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오콘들은 싫잖아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냉전체제 만들어가지고 안정적인 황금알을 낳아주는 거위. 군수산업, 전쟁산업, 안정적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늘 전쟁을 기획하고 전쟁을 만들었잖아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모든 전쟁은 다 만들어진 겁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무기가 필요했잖아요. 근데 현대전은 그러지 않아요. 군수산업, 전쟁산업을 위해서 전쟁은 기획되어졌죠. 무기를 팔기 위해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엄청난 돈들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개혁하겠다는 것이죠. 개혁하기 위해서는 에너미, 러시아, 북쪽하고 관계 정상화해버리겠다. 북을 적으로 설정해놓고, 러시아를 적으로 설정해놓고 어마어마한 돈들을 쓰고 있는데 관계 정상화하면 친구 돼버리면 돈 안 써도 되잖아. 아주 독특해요. 이상한 대통령이죠. 똑똑한 대통령입니다. 자기는 되게 똑똑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네오콘한테 언제든지 죽을 수 있잖아요. 존 F 케네디가 왜 총 맞았습니까? 존 F 케네디.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에 진짜 어렵게 냉전 체제를 만들었는데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에 존 F 케네디가 호르쇼프하고 만나가지고 대땅트 화해하자 그랬어요. 우리 적하지 말자. 사이좋게 지내자. 냉전 체제를 만들었던 세력은 존 F 케네디가 밉죠. 보내버렸잖아요. 닉슨, 미국 역사상 최대의 지지를 있었던 닉슨. 어떻게 사건? 닉슨 대통령. 어떻게 사건을 한 방에 날아갔죠.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사건 때문에? 아닙니다. 본질은 닉슨은 베트남 전쟁의 종전을 주장했어요. 전쟁 좀 끝내자. 너무 돈이 들어간다. 베트남 전쟁 종전을 주장했기 때문에 한 방에 날아갔던 거예요. 전쟁산업, 군수산업, 군사복합체, 지금의 네오콘. 이 세력이 미국적 이해관계 속에서 엄청나게 강성하다는 거예요. 트럼프도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매우 힘들다라는 거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역학구도가 대충 그렇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것. 보자. 아주 진짜 웃겨요. USAID 아시죠? CIA 국무부 지휘에 네드 돈 좀. 이 돈이 다 어디 갔습니까, 이거? 네드. 전 세계 반정부시, 칼라임, 서역사태, 쿠데타 지원 명목이죠. 우크라이나 전쟁. 2013, 2014년 유로마이단 폭동, 유로마이단 혁명. 당시에 우크라이나 민주적으로 뽑혔던 야누코비치 대통령을 한 방에 보내버렸죠. 유로마이단 폭동. 미국은 유로마이단 폭동에 뒷돈을 얼마나 냈을까요? 30억 달러. 30억 달러 정도 뒷돈 대주고 소외사태 만들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만들잖아요. 나라를 전체를 침해국가로 만들었잖아요. 유럽에서 엄청난 군사적 긴장을 보조시켰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을 창출했죠. 5년 전, 6년 전 홍콩 시위. 미국은 얼마나 돈을 들였을까요?
홍콩 시위. 미국은 엄청난 돈을 뺐잖아요. 왜 그러죠? 미국은 왜 그럴까요? 다 네드 가는 거, USA에 네드 가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하죠? 군사적 긴장. 짐승이죠. 본질을 들여다보는 것. 본질을 들여다보는 힘. 그래서 트럼프 웃겨요. 급진적 미치광이 운영 같다. 그래서 1만 명 조직을 300명 줄여버렸어요. 진짜 폭력적이죠. 10,000명의 조직을 300명 줄여버렸어요. 그러면 연방정부는 트럼프가 이쁠까요? 적입니다, 적. 연방정부의 관료들은 트럼프를 가장 혐오합니다. 전쟁입니다, 전쟁 지금. 미국 정부가 그만 힘듭니다, 지금. 트럼프가 젤렌스키한테 그랬죠. 너 지금 수백만 명의 목숨을 걸고 도박하고 있다. 3차 세계를 걸고 도박하고 있다. 좌충우돌. 제가 보기에는 네오콘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네오콘들은 이런 전쟁을 줄이겠다는 트럼프를 이미 발목 잡아가지고 전쟁의 수렁 속으로 계속 빠뜨리고 있어요. 더 많은 전쟁을 기획하고 트럼프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계속 끌고 가고 있어요. 헤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는 평양 가고 싶어 하지만 못 간다. 이 양간에 이란 폭격했잖아요. 그 약속 대리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폭격했잖아요. 자기가 사인했잖아요. 끝이죠. 이미 허우적대고 있다. 보여집니다.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김정은에게 자꾸 이러고 있어요. 근데 김정은은 만나줄 생각이 없어요. 표현들 보세요. 아주 웃기죠. 이런 말을 써요. 이런 말을. 아름다운 예술작품인데 좀 오바가 심해. 좀 그렇잖아요. 너무 적극적이잖아. 이러니까 북은 만나줄 생각이 없어요. 우리 국민 중에 누군가 이런 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잡혀갑니다. 트럼프는 왜 자꾸 이러고 있을까요? 불안하니까. 5가지 이유가 있어요. 북측과 관계 정상화하고자 하는 5가지 이유. 중국 문제, 경제 문제, 여러 가지.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비대응했습니다. 대응하지 않았어요. 관계 끊자. 연락도 하지 마라. 우리 길 간다. 더 이상 속지 않겠다. 남북 당국 관계도 보고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얘들은 지금 신났어요. 아주 신났습니다, 지금. 절대 안 만나겠다. 가장 반동적이다. 가장 나쁜 놈들이야, 너. 그러니까 우리 따로 살자. 전쟁 중에 교전국 이국과 관계. 매우 힘들 거다라는 거.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관계 복원에 나서야 되는데 진짜 힘들다라는 거. 그래서 좀 밤에 잠이 안 와요.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원래 갈마반도 얘기는 다 들어보셨죠? 갈마반도. 많이 사진 보셨을 겁니다. 매년 이렇게 대공포 훈련했던 저곳을 개장했습니다. 5년 동안 건설했고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놀고 있어요. 이거는 해외 관광객 유치용이 아닙니다. 해외 관광객 유치 목적이 아닙니다. 일부 이제 들어가겠죠? 북측 인민들, 북측 주민들 내수용이 더 많습니다. 여기는 삼지연 마찬가지 스위스처럼 만들겠다라고 여러 많은 곳에 이제 막 들어가고 있어요. 해외 동포들도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우리는 언제쯤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거 생각하면 진짜 막 복장이 터져서. 자, 남북 관계 보세요. 우리는 신뢰관계, 평화관계 회복일 필요성이 있죠. 북은 안 만나. 연락하지 마라. 진짜 연락하지 마라.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현실을 제대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속이면 안 되잖아요. 한미관계 보겠습니다. 공관 한미동맹이죠. 트럼프의 미국과 네오콘의 미국은 다릅니다. 똑같은 미국을 보면 안 됩니다. 트럼프의 미국과 네오콘의 미국은 다릅니다. 확실히. 전략도 달라요. 지들끼리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불평등 한미관 극복을 가져야겠습니다.
북미는 어떻습니까? 북은 너희들이 가장 나쁜 놈들이야. 연락하지 마. 미국은 야, 빨리 만나자. 정상화하자. 남북미 관계가 있어요. 남북미 세 나라가 있습니다. 종전선언, 전쟁을 끝내는 문제. 어느 나라가 가장 절박한 과제일까요? 남북미 세 나라 중에. 예? 맞습니다. 남북미 관계 중에 세 나라 중에 전쟁을 끝내야 되는 종전의 문제가 가장 절박한 나라는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그 다음 미국입니다. 북은 관심 없어요. 이미 속을 만큼 속았고 더 이상 안 해. 2018년, 2019년 그 시기에 다시는 속지 않겠다. 다시 연락하지 마라. 국가 전략을 바꾸고 나왔었어요. 북측의 비핵화 전략은 여러분, 북측의 비핵화 전략은 전 세계의 비핵화입니다.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다 내려놔요. 니들이 다 내려놓으면 나도 내려놓게. 강대국은 핵을 가지고 약속을 못 가진다? 그 불평등 때문에 전쟁 난다. 다 내려놓자. 전 세계 비핵화가 북측의 50년 핵 전략이었어요. 비핵화 전략. 그 전 세계 비핵화를 트럼프가 북이 원하는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주고 한반도의 비핵화로 양보를 받아가지고 했던 게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6.1 싱가포르 합의예요. 전 세계 비핵화를 주장한 북을 한반도의 비핵화, 한반도를 비핵화하겠다. 니들은 가지고 우리 안 가질게. 대신에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전 세계 앞에 공식적으로 선포하자. 미국이 북을 공격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해라, 공식적으로. 이게 6.1 싱가포르 합의의 핵심이에요. 이거를 트럼프가 약속했다가 네오콘들이 일기 때 엎어버렸잖아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우리는 국가 전략을 바꿨다. 전 세계 비핵화를, 한반도의 비핵화를 만들기 위해서 4.27 판문점 선언 일주일 전에 노동당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긴급 소집해서 당교에 있었던 전 세계 비핵화를 한반도 비핵화로 수정해놓고 협상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네오콘들은 엎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안 만난다. 니네들은 비핵화의 절호의 길을 니들이 놓쳤다. 앞으로 비핵화 협상은 없다. 그걸 공개 천명에 뿌렸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핵이 고도화되어 버렸어요. 우리가 이 상황에서 비핵화를 요구하면 평화는 깨지고 북은 핵을 더 고도화시켜버립니다. 평화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러시아의 비핵화를 요구합니까? 안 하죠. 왜 안 하죠? 정상적인 관계잖아요. 중국의 핵에 대해서 우리가 중국한테 비핵화를 합니까? 안 하죠. 왜 안 하죠? 정상적인 관계잖아요. 우리가 북에 대해서는 비핵화라 그래요. 왜 그러죠? 전쟁적인 적대국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남과 북이 전쟁 끝내버리고 평화적 관계가 돼버리면 비핵화 요구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근본 질문 던져볼게요. 근본 질문 던져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은 핵을 갖고 있어요. 일본도 핵을 갖고 있다 칩시다. 중국도 갖고 있어요. 러시아도 갖고 있어요. 그래도 한반도는 비핵화 해야 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렵습니까? 생각 안 해봤습니까? 미, 일, 중, 너가 주변 국가들이 다 핵을 갖고 있어요. 한반도는 핵을 가지면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전 세계 비핵화를 이야기해야 되죠. 평화를 이야기합시다. 사실은 그 불평등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은. 자, 이재명 정부. 강의를 정리해야 될 상황인데요. 적대 관계죠. 적대 관계를 평화적 관계로 바꾸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극단적 불신이 있어요. 신뢰를 회복해야 됩니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북에게 협상하자고 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 사회 내부의 불신, 적대, 정오를 우리 스스로가 먼저 내려놓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신뢰회복, 평화실현 산무, 무공개, 무정, 무자극 이런 것들. 남북 적이 아니다. 한민족, 한hin자 아니다. 무너진 신뢰를 우리가 스스로 회복하는 문제.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적이다. 남북이 여러분, 우리는 한국전쟁의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죠. 우리는 휴전협정의 조인 당사자가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요. 미국하고 북한하고 중국이 7.27 휴전협정의 조인 주체입니다.
우리는 왜 휴전협정에 조인 조치가 아니냐면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에 반대했어요. 휴전에 반대했기 때문에 참가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러면 남과 북은 휴전도 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남북은 휴전을 한 적이 없어요. 대신에 우리는 독자적인 전쟁 수행 능력이 없어요. 작통권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작전 지휘를 받기 때문에 연대급 이상의 부대 이동조차도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독자적인 전쟁 수행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쟁을 독자적으로 할 수 없었던 거예요. 형식 논리로 남과 북은 전쟁을 휴전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전쟁 중인 거예요. 그러면 53년 7.27 휴전협정과 다르게 남북의 양자 종전선언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의 방법입니다. 전쟁을 끝내는 방법. 미국 눈치 보지 말고 남과 북, 이 땅의 주인 주권자인 남과 북이 한국 전쟁이 끝났음을 선언합니다. 그때부터 실질적인 평화를 만들 수 있고 120년 을사늑약의 역사를 끝낼 수 있습니다. 왜 가장 절박한 문제인가? 평화의 제도화인데요. 불평등 한미관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작통권, 소파, 한미 상호 방위조약, 방위비 등 1조 5천억. 한미 상호 방위조약은 뭐냐면 여러분, 미국은 대한민국에 대한 땅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땅 내놔라라고 할 수 있는 권리, right이 있습니다. 미국이 판단해서 저 땅을 내놔라 할 수 있는 게 한미 상호 방위조약 4조예요. 작통권. 현재의 전쟁 상태가 지속된 동안 한국군에 작전을 부여한다. 7월 14일 편지에 이승만이 메가더에게 편지를 썼어요. 전쟁 상태가 지속된 동안 작전권을 미국이 가져가라. 받아들인 거예요. 전쟁이 끝나면 자동 환수예요. 자동 환수. 전쟁이 끝나면 소파는 중화미군 조동원 지휘협정. 전쟁이 끝나면 한미 상호 방위조약, 방위비는 종전선언은 근본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여기가 굉장히 불안한 이유가 한미일 군사동맹체제.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대만 문제를 중심으로 내지는 여러 문제를 중심으로 갈등이 생기면 대한민국 군대는 자동 개입됩니다. 우리가 노 할 수가 없어요. 한미 상호 방위조약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원치 않는 전쟁에 왜 개입돼야 됩니까? 전쟁 때문에 그래요. 종전선언이 되면 한반도 한미 상호 방위조약, 작통권, 저 모든 것들을 원상 회복시킬 수 있는 정상을 회복할 수 있어요. 결국 이것 때문에 뭐가 필요하더라? 적대 정산 종전선언이 필요하더라. 실질적인 평화가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평화의 완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평화의 제도화는 종전으로부터 시작되더라. 종전. 전쟁을 끝내는 문제가 그만큼 절실한 문제이더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에게 원포인트 정상회담을 제안한 거죠. 남북의 종전선언을 제안하면 어떨까요? 북이 관심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오늘부로 전쟁이 끝났음을 선언하는 딱 그거 하나만 판문점에서 같이 읽고 헤어지면 돼요. 전쟁이 끝난 순간 남과 북은 마음껏 만날 수 있어요. 왜? 적이 아니잖아요. 북은 적이 아니에요. 이적 행위가 성립이 안 돼요.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 자체가 없어요. 마음껏 만날 수 있잖아요. 오고 가고 할 수 있잖아요. 여행 다닐 수 있잖아요. 개성공단 다시 복구할 수 있잖아요. 전제는 비정상의 뿌린 전쟁 상태를 끝내는 종전선언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이 시작 가능하다라는 정도의 말씀을 드리면서 많이 길었습니다. 75분 정도 강의했습니다. 이것으로 제 강의 발제 마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무엇이든지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있는 분은 학생이랑 마이크 내리고 찾아갈게요. 심호흡하시고 편안하게 우리 저쪽에서 여러분들한테 질문들 많이 좀 준비해 오라고 했었죠. 제 강의 내용하고 다른 것도 괜찮습니다. 이 분야 뭐라도 평소에 궁금했던 건 뭐라도 하십시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평화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 한국 내부에서 이제 국민들이 평화에 대한 움직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상 국가보안법 같은 경우를 가지고 평화 분위기를 조장할
당하면은 우익단체에서는 그걸로 이제 친북이나 그런 프레임을 씌울 수 있는데 이게 사실상 저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우익단체는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이게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충분히 공감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진실의 힘은 크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인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노력을 하면서 분단의 문제, 평화의 문제가 우리 삶의 주권자의 가장 절박한 문제이더라 라는 것들,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진리라 하더라도 국민들 중에 눈높이가 다른 이야기를 하면 폭력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저한테 엄청난 폭력을 당했잖아요, 지금. 제가 진짜 죄송하고 미안하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폭력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보편적인 상식을 계속 제가 엄청 건드렸단 말입니다. 굉장히 도발한 거예요, 제가 지금.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러다가 안 하면 안 돼요. 이런 국가가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나서야 됩니다. 온전히 학교 교육 속에서 평화 교육을 강화하십시오. 통일교육 하십시오. 여러분, 이 교육은요, 공동체 교육이에요. 통일교육, 평화 교육은 사실은 공동체 기본 교육입니다. 나의 공동체였던 부모, 형제, 자매인 북을 적이라고 가르쳤던 반공동체적 교육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었어, 우리 형제, 자매야. 공동체의 근간인 교육이에요. 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인식들이 확대되는 과정 속에서 걱정하시는 그 문제가 해소될 수 있지. 일군의 여러 시민사회라든가 이쪽에서 치고 나가면은 소위 말해서 좌우 내지는 보수, 진보의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국가가 전격적으로 정치 권력이 정부가 나서야 될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우리 국민들은 진짜 똑똑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저쪽에 경남 함양에 민주평통 쪽에서 매년 저를 불러요. 저한테 강의를 시켜달라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 지역에 있는 어른들이에요. 농협, 대학 이런데 연세가 보통 70대, 80대 이런 분들이에요. 골골거리는 분들. 거기 와서 저한테 강의를 하래요. 무슨 강의? 통일평화교육을 하래요. 그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대충 아시겠죠? 우리 고향하고 비슷한 데입니다. 대구하고. 그분들 1시간만 강의하면요, 박수칩니다. 제대로 박수칩니다. 왜 이걸 안 가르쳐줬냐고. 근데 아무도 안 가르쳐주잖아요. TV에서 이런 거 이야기 안 하잖아요. 작동되지는 분단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늘 한 가지 사례를 드는 게 있어요. 요즘 대학생들은 통일 문제 관심이 없더라. 그런 폭력적인 말을 해요. 제대로 된 교육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아이들한테 한 번도 통일교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 놓고 요즘 애들이 통일에 관심이 없더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교육을 해본 적이 없는데. 요즘 애들은 통일을 반대하더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국가 여론, 방송, 언론, 모든 게 반통일을 가르쳤잖아요. 혐오를 가르쳤잖아. 미움과 적대를 가르쳤잖아. 미움과 적대를 가르친 애들하고 어떻게 같이 살아? 당연히 반대하죠. 통일 비용론. 내가 그런 돈을 왜 써야 돼? 왜 통일세금 왜 내야 돼? 여러분, 남과 북이 통일되면 1인당 매년 통일세금을 수천만씩 부담해야 되고 우리 세금 다 저쪽에 퍼줘야 되고 걔 짜증이야. 이런 이야기를 가르쳤잖아요. 분단체제가 가르쳤어요. 아이들한테. 언론을 통해서. 질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통일비용론 담론을 완벽히 여론화시켜서 공론화시켜서 사실 통일비용론은 결과론적으로는 반통일 담론이에요. 통일하지 말자는 이야기거든요. 그 통일 담론, 통일비용론 이야기를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완벽히 저변을 확대시켰던 주체 세력이 있었어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거? 누가 엄청나게, 그래요. 제가 최초부터 주장했었어요. 왜 학자니까. 내노라는 수많은 학자들, 연세대 무슨 연구소, 일본 니폰재단 같은 데서 엄청난 돈을 지원했어요. 그거 연구하게 해서. 국회에서까지 연구를 하게 했었어요. 여러 언론사들한테 엄청난 광고 줘가지고. 대서 특필하게 하잖아요. 왜 일본 애들은 니폰재단 돈을 한 해 수백억씩 뿌려가지고 학자들 통일병론 연구를 왜 하게 했을까요? 일본에 대한 한반도 전략이니까.
왜, 무엇이 가장 처참합니까? 일본이 그딴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몰라요. 그 학자들은 조그마한 연구해놓고 2억, 3억씩 받으면 좋잖아요. 나쁜 새끼들. 그렇게 우리들의 국민들의 여론을, 인식을 쥐락펴락 왜곡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 영역은 참담한 영역이에요. 분단의 기원을 다시 생각하십시오. 분단. 어떻게 분단이 됐는지, 누가 기획했는지, 어떻게 누가 유지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그 본질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분단을 남북, 북남, 우리끼리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틀에 갇혀 있다는 거. 한번 인식의 지평을 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 네. 마음껏 하세요. 예,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는 걸 주세요. 아, 그냥, 예, 조금 크게 말씀하시면 다른 분들이 들을 수 있으면 됩니다. 질문 내용. 국제사회 정세가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하고 북한에 대한 강경화 제재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하는 태국조차 결국 자국의 핵을 보유하는 걸 포기하지 않으면서 예. 왜 북한에만 비핵화를 강요하는지 궁금하고요. 예. 비핵화를 강요하고 외부적으로 고립시키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국익이기 때문에. 여러분, 비핵화를 주장하면 이게 비핵화 역설인데요. 북에 대해서 비핵화를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북은 비핵을 더 고도화시켰고요. 비핵화의 목적이 뭐죠? 왜 비핵화를 하려고 하죠? 요구하죠? 평화를 위해서 비핵화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비핵화예요. 근데 비핵화를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평화는 깨져요. 이게 비핵화 역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조차도 이걸 안 했네요. 잘 들으셔야 돼요. 미국은 북에게 30년째 계속 비핵화를 요구했어요. 미국은 북의 비핵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관심 없습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요? 한반도의 적대 관계, 전쟁 체제, 분단 체제가 유지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잖아요. 전쟁 체제, 분단 체제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비핵화만 요구하면 돼요. 왜 그러죠? 어차피 북은 비핵화 안 할 거거든요. 비핵화를 안 할 애들한테 계속 비핵화를 요구하면 한 가지는 유지됩니다. 적대 관계와 전쟁 체제, 분단 체제는 유지돼요. 무슨 뜻이냐? 비핵화 담론은 한반도 분단 유지의 이데올로기입니다. 제가 2003년 육자회담 갈 때 최초로 제안했던 게 있어요. 비핵화는 진짜 쉽잖아요. 비핵화는 진짜 쉽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왜 쉬운가? 북이 핵 문제의 본질을 보는 거예요. 북이 핵을 갖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북이 핵을 갖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 뭐죠? 평화잖아요. 북은 왜 핵을 가졌죠? 북이 핵을 가진 이유가 뭐죠? 첫 원인은 미국이 스마트 폭탄, 미국이 전술핵으로 평양과 원산을 때리겠다 그랬잖아요. 전쟁도 안 끝났어. 북은 종전 평화협정을 원해요. 일반적인 종전을 원했어요. 미국한테. 휴전협정의 주인 주체가 미국이니까요. 북에게 적은 누굽니까? 미국이에요. 전쟁의 당사자가 미국이란 말입니다. 북은 우리를 적으로 설정하지 않았었어요. 전쟁의 주체가 미국이었잖아요. 휴전협정의 전 주체도 북미, 중 빼고 북미잖아요. 그럼 미국이 북에 대해서 종전 평화를 보장하면 북이 핵을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최초에 북이 핵을 가지게 된 이유를 그렇게 설명했거든요. 미국 니들이 자꾸 원산과 평양을 핵으로 때리겠다며. 우리도 가질 거야. 핵을 가지기 전에 북이 미국을 협박했던 카드가 있었어요. 평양 때리겠다고? 원산 때리겠다고? 때려라. 우리도 때린다고 했어요. 북이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어디를 때린다 그랬냐? 당시에 북은 핵이 없었어요. 근데 핵무력만큼, 핵을 가진 것만큼이나 큰 효과가 있는 무슨 행위를 한다 그랬어요.
그게 뭐였냐? 미일 군사 동맹이잖아요. 일본의 태평양 가장 많은 미군 전력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북이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너네들이 평양을 우리를 핵으로 때리면 우리는 일본 동해와 서해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들을 폭격하겠다고 했어요. 그 폭격은 어떻게 됩니까? 핵폭탄만큼의 위력이 생기잖아요. 니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미일 군사동맹적 관점에서 일본은 미국 편을 들 것이고 우리는 일본을 타격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쪽에 일본의 동해 쪽에 있는 수십 개 원자력 발전소를 깨면 방사능 낙진이 올라가서 제트기류 타가지고 캘리포니아 미국 본토에 보름이면 도착한다. 우리를 때려봐라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그러면서 너네들이 공격하겠다면 우리 핵을 가질 거야. 핵 주권을 얘기해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드릴게요.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한 가지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분단 체제만 유지하면 된다. 즉, 북이 핵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비핵화를 요구하면 북이 핵을 가졌기 때문에 반평화적이라는 이미지를 더 씌우고 분단 체제를 유지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비핵화하겠다니까? 우리 비핵화하겠다니까? 종전평화협정을 달라고 그랬어요. 아니야. 종전평화협정은 니들이 비핵화하는 걸 보고 주겠다고 그랬어요. 니들이 비핵화를 하면 그때 종전평화협정을 줄게. 이게 미국의 이야기였고, 무슨 소리야? 우리 비핵화하면은 너네들 공격할 거 아니야? 이란 때리듯이, 리비아 때려버리듯이. 공격할 거 아니야? 종전평화협정을 먼저 달라. 이거 가지고 옥신각신했던 거예요. 그게 30년 역사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북이 핵을 갖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줘버리면 핵 문제는 사라지잖아요. 근데 그걸 주지 않고 CVID를 요구했어요. CVID가 뭐냐면요. 아시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어느 정도까지 요구했는지 아세요? 미국이? 육자회담 할 때? 근본적으로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는, 완전하고 검증 CVID를 하기 위해서는 북측에 있는 모든 핵 기술 과학자들까지 전부 미국으로 다 보내라 그랬어요. 그 핵 관련 과학 기술자들, 북측의 과학자들을 미국으로 다 보내라. 근본적으로 비핵화가 그것이 목적이 되게 했어요. 북이 안 하죠. 그렇게 CVID를 요구했기 때문에 늘 결렬됐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는 유지됐죠. 30년간 분단체제는 유지되고 적대관계는 계속 유지됐죠. 그래서 이제 비핵화를 요구하는 건요, 분단체제 유지의 이데올로기로 작동되고 있다는 것이죠. 핵을 가진 나라가 핵을 포기하지 않죠. 그러면 뭐죠? 평화를 위한 비핵화였잖아. 평화를 만들어버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미국의 핵에 대해서 우리는 말 안 하잖아요. 우리는 중국의 핵에 대해서 말 안 하잖아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왜 북의 핵은 문제가 되느냐? 전쟁 중에 적이기 때문에. 적이 아니고 친구가 되고 같은 동포가 되고 한 나라가 되어버리면 궁극에. 그래서 이미 비핵화 이야기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정책입니다. 이미 유효기간이 만료된 정책. 그때는 가능했어요. 지금 너무 고도화됐어요. 어느 정도 고도화됐느냐? 북의 핵 전략은요, 미국, 중국, 러시아만큼이나 고도화됐어요. 안 내려놔요. 안 내려놓을 걸 뻔히 알면서 비핵화를 요구하면은 분단체제가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핵의 안정적 관리, 평화를 실현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나눠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평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혹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비핵화 요구하는 거, 그들의 국익. 또 질문 있습니까? 네. 우리 물 좀 주시겠습니까? 네, 하세요. 예,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75분이 순간 지나간 그런 강연이어서 되게 놀랍고 너무 신기한데요. 일단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 좀 궁금했던 게, 현재 트럼프가 이제 그 세계를 상대로 한 그 관세 전쟁에 돌입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는 이제 미국의 어떤 그 내부의 발전을 위해서 이제 그런 정책도 그런 기조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괜히 약간 그런 세계의 좀 분란을 이야기하는 그런 좀 이야기가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미일 삼각동맹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한미일 중에서 지금의 일본은 그 한국을 이제 배제하고 미일 동맹 체제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이제 한미일 삼각동맹이 이제 없고 이제 한국의 어떤 안보의 정책이 어떻게 또 바뀌어야 되는지, 한미일 삼각동맹 네. 이후에 안보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이 쉬운 거니까요. 여러분, 한미일 군사동맹 참 어떤 바이블처럼 지구촌 진리처럼 들리죠.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체제를 유지하면 가장 죽어나는 건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한미일이 군사적으로 모이면 북중러도 군사적으로 모이죠. 그러면 당사자인 한반도의 분단체제 적대관계를 중심축으로 싸움터가 이 지역이 되는 겁니다. 맞죠? 우리가 주장해야 될 건 뭘까요? 남북관계를 중심축으로 미일 중러 육자가 동북아 평화협력체를 만들자. 왜 싸우니? 우리 싸우지 말자. 라고 하는 지구지순한 동북아 평화협력체 구상을 제안할 수 있잖아요. 그 전쟁터 가장 호구로서는 건 우리잖아요. 우리만 죽어난단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미국의 군수산업거든. 미국의 군산복합체, 일본의 군국주의, 걔들 때문에 우리가 죽어난단 말입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한반도 남북관계를 중심적으로 미일 중로 육자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순하면 되잖아. 이거 노무현 정부 때부터 우리가 제안했던 겁니다. 왜 싸워요? 오손도손 편하게 지내야 되잖아요.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체제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전쟁체제, 적대적 분단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이야기합니다. 현재처럼 지금처럼 전쟁체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이야기하면은 안보만 이야기하면은 되잖아요.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평화를 위한 안보잖아요. 평화를 위해서 안보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입니다. 안보를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평화가 깨져요. 왜 그러죠? 이 안보는 무슨 안보인지 아세요? 전쟁체제, 분단체제를 지키자는 안보예요. 전쟁체제를 지키자는 안보란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다른 나라들은 안보를 이야기하면 그 나라의 안보가 강화가 돼요. 우리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전쟁 상황 중인데 안보가 뭐예요? 나쁜 새끼, 북은 나쁜 새끼야, 적이야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를 위한 안보라면 진짜 안보라면은 종전을 한 이후의 안보가 맞아요. 먼저 그 말씀부터 드립니다. 평화가 목적이다. 안보는 수단이다. 즉 적극적 안보가 구현된 상황이 평화입니다. 소극적 평화의 상태가 안보예요. 뭔가 지켜야 돼요. 무언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와버리는 것. 종전 평화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최선의 안보잖아요. 근데 평화는 안 돼. 종전 안 돼. 계속 적대관계 속에서 안보만 이야기해요. 이거는 주권자 국민을 전쟁 상태로 계속 내모는 거짓 가짜 안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트럼프 이야기를 했는데요. 좌충우돌이죠.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여러분, 미국의 쇠락은 말입니다. 이거는 결국 아메리카의 운명 1시간 5분짜리 꼭 보십시오. 뭐냐? 저것은 하나의 도도한 흐름이에요. 미국의 힘이 확 빠지는 게 아니고요. 다른 나라들이 다 똑똑해졌어요. 이미 다른 나라들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너무 올라왔어요. 골목대장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속에서 트럼프는 이상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몰락의, 미국 쇠락의 가장 큰 원인이 전쟁 정책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국의 엄청난 국가적 리더십이 쇠락하고 경제 위기가 온 가장 심각한 이유가 전쟁 전략 때문에, 즉 미국의 군수 산업가들만 배를 불렸지
일반 국민들의 삶은 완전히 나락으로 가고 있다. 이 전쟁 전략을 좀 끝내자. 가급적 전쟁하지 말자. 국방비를 축소하고 이렇게 하자라는 게 내국군들과의 싸움이에요. 트럼프는 말입니다. 돈 되는 일은 다 할 겁니다. 돈 되는 일은 다 할 거예요. 그야말로 약속 가가지고 막 돈 뺏는 거, 미국 국채 파는 거, 환율, 금리 이런 거 계속 관세 정책 다음에 미국 국채 사라. 금리 장난치면서 달러 환율 정책 펼치면서 계속 돈 뜯어가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거 될까요? 다 똑똑해졌어요. 다 똑똑해졌어요. 더 이상 안 당해. 미국의 쇠락은 하나의 경향성이 되라는 것.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경향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미국 내부의 윤리 도덕의 상실이에요. 미국의 정신, 퇴조하고 있어요. 공동체의 신뢰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위험한 겁니다. 매우 위험한 거예요. 누구도 누구를 믿지 못하는 극단적 불신사회가 미국 사회가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복구하기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걸 복구하려면 미국의 정치 권력이 진짜 노블레스 오블리저를 할 수 있는 정치 집단에 들어서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해요. 너무 검권화됐어요. 너무 검권화됐어요. 미국 리더십의 붕괴가 계속 심각해질 것이고 트럼프가 이제 4년을 끝납니다. 그럼 다음 민주당 대통령이 들어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트럼프는 쇠락하고 있는 미국의 상징이에요. 쇠락하고 있는 미국의 상징이 트럼피즘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걱정입니다. 더 큰 걱정은 그런 미국에 기대고 있는 우리가 더 걱정이에요. 우리가 똑똑해져야 됩니다. 다방면의 다자외교를 해야 되죠. 대한민국 국익이 도움될 수 있다면 누구나 다 만나야 되는 겁니다. 미국 일변도의 편향된 외교는 우리까지 몰락할 수 있는 굉장한 위험 요소가 있다. 이 정도의 말씀 드립니다. 트럼프를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아주 이상한 대통령이라는 거. 또 저는 시간이 많아요.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질문이 좋아요. 북한과 지금 관계가 안 좋다고 하셨는데 마지막에 예.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건 요구하지 않고 우리 이제 전쟁을 끝내자 한 문장만 서로 읽으면 이제 될 거라고 하셨는데 북한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이유랑 이 정부 안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참 궁금해요. 저도 참 궁금해요. 네, 우리 질문을 다들 이해하셨을 거니까요. 과제입니다. 과제입니다. 전쟁 중에 적대국 관계, 두 국가 관계로 전환했죠. 지난 80년 남북관계사를 평가해서 그 결론을 냈는데요. 윤석열 정부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대북 정책 실패의 결과 때문에 남북관계가 보고는 힘들다고 보는 겁니다. 아까 제가 아웃 오브 데이트, 유효경에 만료된 정책이 비핵화 정책이라고 그랬죠.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한반도 평화 실현을 과제 속에서 또 비핵화가 있습니다. 또 공약에 넣어놨어요. 그건 우리 국민 여론상에서 비핵화는 맞는 말 같거든. 진리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국민 여론상 비핵화는 당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비핵화를 이야기하면 북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비핵화를 이야기하면 북은 어떤 반응을 할까요? 걔들 이런 표현을 써요. 어떻게 현대 사회를 원시 시대로 돌이킬 수 있느냐? 좀 말 같지 않은 소리 좀 하지 마라. 이런 식이거든요. 우리가 비핵화를 이야기하면 북은요, 어처구니 없다. 진짜 어처구니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핵화가 아닌 평화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평화가 오면 핵 문제는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원포인트 종전선언, 원포인트 정상회담은 제가 제안하는 거예요. 뭐 교류협력 안 할 겁니다. 북은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됐다. 연락도 하지 마라. 치우라.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 내부의 대북 적대 정책의 환경들을 좀 내려놓고 뭐 오이사 조치라는 북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이야기를 스스로 하면서 적대를 평화적 관계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종전선언이 가장 중요하다. 종전선언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적이다. 전쟁 중이면 적이더라. 그럼 전쟁을 끝내면 적이 아니더라. 그 정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종전선언이 문제인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
5년 한국 전쟁을 끝내야 되겠다. 우리 국민들을 더 이상 전쟁 상태로 방치할 수 없다. 대한민국 대통령 선서 헌법의 가치인 평화를 이야기해서 나는 이거 전쟁을 끝내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면 국민들은 박수 칠 거예요. 그러면서 북이 제안한 것이죠. 이 전쟁을 끝냅시다. 더 이상 약속, 협약 필요 없습니다. 전쟁을 끝냅시다. 우리 스스로 이 전쟁이 끝났음을 선언하려고 합니다. 북은 언제든지 판문점에서 잠시 만나서 한국 전쟁이 끝났음을 선언합시다. 남과 북은 휴전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북은 고민스러울 거예요. 왜? 북은 전쟁 전략, 전쟁이 국가 전략인 나라는 없습니다. 어느 나라도 자기 공동체에서 국민들이 행복한 걸 원하지 전쟁을 원하는 나라는 없잖아요. 원산부터 많이 하고 있잖아요. 왜 저러고 있죠? 북은 누누이 이야기했어요.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해서,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평화적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를 먼저 때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면 이 평화적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나아갈 것이다. 이게 북이 늘 이야기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북도 전쟁을 끝내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늘 미국한테 쏘갔다고 생각해요. 좀 전에 줄 것처럼 이야기해놓고 5번 쏘갔다고 그러거든요. 93년 북미 제네협정, 99년 북미 베를린 선언, 2000년 10월에 북미 공동 커뮤니케, 2003년에 9.19 공동 성명, 그리고 2018년 4.27 판문점 5번을 쏘갔다고 이야기해요. 다시는 안 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종전선언 관련해서 원포인트 정상회담 하자 그러면 북은 잠시 와가지고 전쟁이 끝났음을 딱 선언하고 헤어지면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우리의 시간이죠.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불평등 한미 관계 속에서의 소파, 주한미군 조동협정, 방위분담금, 작통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정상성을 회복해야만 얼산에게 120년 이후에 대한민국이 진짜 실질적인 자주 독립국가로 우뚝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는 대한민국은 군사적 주권이 없잖아요. 왜 대한민국은 한반도에 이렇게 늘 전쟁 위험이 있는 줄 아세요? 전쟁 위험이 왜 계속 악순환되는 줄 아세요? 한 가지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본 적이 없어요. 전쟁을 못 끝냈기 때문에 무슨 일만 있으면 계속 악순환, 전쟁. 종전선언이 돼버리면 이런 전쟁의 악순환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을 기점으로 미국에게 전쟁이 끝났음을, 근본 환경이 바뀌었음을 통보하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수정 조항이 없어요. 일방에 대해서 계약이 만료됐음을 통보하면 1년 후에 자동 소멸이에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일방에 대해서 이 조약이 만료되었음을 선언하면 1년 후에 자동 소멸이에요. 그러면은 1년 동안 새로운 협상을 해가지고 미 필리핀 상호 방위 조약이든 미일 상호 방위 조약이든 정상적인 관계 협정을 새로 만들 것을 이야기하면서 통보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조약은 너무 불평등하거든요. 우리의 국가 주권이 유린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정상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고 북은 원포인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바람입니다. 바람. 제발 플리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최 측에서 시간이 다 됐대요.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서 좋은 걸 보십시오. 유튜브 진짜 많은 거짓들이 난무합니다. 전쟁체제, 적대적 분단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들이 진짜 많습니다. 많은 좋은 김장 TV도 애용해 주시고요. 가서 막 욕 같은 거 쓰지 마시고요. 상처받아요.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